이번 한미 협상은 안보적인 이 분야의 과제도 동시에 이 거론과 언급과 논의가 됐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안보 영역에서 어떤 수건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대목 함께 보시죠. 나는 그들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이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홍익표 대표님, 핵 추진 잠수함과 방금 대통령이 얘기했던 핵 전략 잠수함은 좀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대개 핵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을 동력으로 쓴다고 해서 모든 핵무기를 탑재한 그 잠수함은 아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 두 가지 결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 공기 순환을 위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물 위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막 능력에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때 천안함 때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나라는 걸 듣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구축함이나 또는 상대 잠수함이 상대를 이 음파 탐지기로, 그러니까 소리로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상대적으로 디젤 잠수함의 소리가 매우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핵연료, 추진연료 잠수함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데. 아, 이게 자동차랑 똑같군요. 디젤차는 엔진 소리가 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보다 예. 같은 거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로 봤는데 어제 다행히 이 문제가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뜻밖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자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걸 자기가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를 해서 연료를 받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할 때에는 자, 그럼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3, 4년 내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조선소가 정상화돼서 정상화가 돼야 되는군요. 예, 정상화돼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조선 생산 능력이 있을 때 거기서 핵 추진이 연료 잠수함을 만들어서 연료를 미국이 승인한 연료를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되는 과정인데. 조건이 붙는군요. 그 한화가 대규모 자원 투자해서 정상화시킨다는 그 조선소 중 하나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빨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한테 숙제를 던진 거죠. 마스가 빨리 해라. 빨리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 잘 안 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숙제를 던진 측면에서 저 부분은 좀 그렇군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숨어 있는 맥락까지 홍익표 대표님 짚어주셨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해서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미 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김영주 교수님, 네.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일본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핵 폐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일본에게 있고 우리는 그게 없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핵 연료로 쓸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도 없는 게 바로 이 원자력 협정 때문 아닙니까? 이걸 또 개정돼야 저것도 사실은 저 합의문에 지장 찍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좀 한미 간에 협상할 게 또 있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사실은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에 네. 의해서.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한 발짝 진전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일본은 또 이제 사용 후에
원자력 발전에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잠수함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것이 어렵사리 출발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다. 크죠.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필요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네.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알려진 바처럼 사실은 핵협정은 이미 그 한미 간의 조율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좀 있으면 핵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헥세스 국방장관이 다음 달 3일, 4일 한국에 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조금 더 어떤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통해서 또 내밀화하고 문구를 정해진다라면 네. 아마 조속히 한미 군사 동맹 그 어떤 강화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고 또 왜냐하면 미국 스스로가 지금은 한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조금 빼도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게 이제 전작권 한수 2단계, 3단계까지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수영 원장님. 예. 조금 뭐랄까, 조금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때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는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원자력 발전에 쓰고 있는 이 핵 연료가 폐연료를 보관하는 이 장소가 이미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면 이 원자력 발전 폐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서 그 기술을 우리가 갖는다면 나중에 추후에 플루토늄 같은 걸 우리가 또 추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이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해 바다가 이렇게 넓지 않아서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금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합의는 또 긍정, 부정 양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 미국이 핵잠수함 자체를 다른 웬만한 나라들하고 공유를 안 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때 호주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3자 오코스라는 협력을 맺어가지고 이제 호주에게 원자력 잠수함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잠수함 그 건조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핵 잠수함은 핵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핵을 연료로 쓰는 그냥 잠수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핵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 협력 협정을 바꿔가지고 핵무기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재처리 농축 능력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합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다 놔서 북한의 핵과 마주해야지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당면한 우리의 지금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과연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하나의 금기를 푸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고 트럼프와 같이 기존의 룰을 파기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을 열렸으니까 정부에서는 이 열린 문을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동의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거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94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사실 미국이 승인 안 하니까 러시아 측과 협의해서 비밀리에 이걸 추진하다가 미국이 알고 이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거를 또 우리가 또 비공개로 비밀리에 또 추진해 보다가 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때도 중단했어요. 기가 막히게 안 해요, 또 미국이.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에서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려고 역대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거 없이 다 했죠, 이거. 일관되게 이걸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게 소위 얘기해서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그 워싱턴 내에 있는 관료 집단이나 싱크탱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걸 동의해 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트럼프 시대를 잘 활용해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얻어낸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더 큰 과제는 사실은 그 재처리하고 농축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아까 김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군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훨씬 더 어렵죠. 당연히 이거는 비핵화라는 것은 핵 확산 방지는 미국의 중요한 그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동일하게 원자력 산업의 정상화,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그 이 방사능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가 너무 많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재처리하고 농축을 한다면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 과제로 계속 논의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잠수함은요, 대한민국이 재래식 잠수함 세계 최고입니다. 저게 미국은 8,000톤 이상, 10,000톤 이상 대형 잠수함만 만듭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3,500톤짜리만 진출했죠. 3,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잠수함에 소형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 원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기술은 다 있다. 그러니까 기술은 다 있고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추진 소형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확보하면 수출의 길도 크게 넓혀갈 수 있고요.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